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결국은 우려했던 것이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어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갔는데 조정을 받았죠. 자, 사실 우리가 오늘이 화요일이니까요. 요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일단 여러분께 경고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경고 메시지를 보내드렸냐면 국고치 했었죠. 지난 주말 항상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께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어떨 땐 사실은 저희 회원님들하고 동시에 여러 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자, 국고처 화면 보시죠. 국고처 화면 제일 뒤를 보시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를 볼까요? 여기를 보시면 이 남바링 기억하시죠? 그죠? 항상 골들 줄 때가 1, 방향이 바뀌면 2, 다시 올라갈 때 3, 방향 바뀔 때 4, 그 다음에 올라갈 때 5. 얘가 5파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자, 요때 쓰는 기법이 뭐냐면 지금 여기 60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240 이렇게 가죠? 자, 요번에 매도 기법 들으셨던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오른쪽에다 제가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파동이면 저기서 5파동이면 조심해야 된다. 왜? 작은 거 5파동은 큰 거 하나와 동격이에요. 작은 거 5파동은 얘가 21, 2, 3, 4, 5가 되면은 이건 큰 거 60과 이게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얘가 5파동이어서 얘가 꺾이게 되면 이건 60이 꺾인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요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중방이면 이게 240과 이게 중방이죠. 다시 말해서 N자가 아니죠. 그럼 얘는 어차피 이게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얘가 5파동에서 꺾어야 되는 이유 하나, 이게 중방이가 꺾어야 되는 이유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주말장에 올라갔을 때 일단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이거 시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아마 여러분들 지금 증시저망대 회원이시면 물론이고 증시저망대 회원이 아니어도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시츄에이션. 큰 것이 중방일 때 작은 것이 5파동이면 이건 방향 전환을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국내장으로 곧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랑 똑같은 게 이미 작년 8월 달에 똑같이 나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죠. 여기입니다. 주가 흐름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게 좀 여기 잘려 있는데 좀 길게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얘를 지나간 다음에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다음에도 또 와요. 얘는 지금 온 게 이미 이 앞에도 왔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자, 여러분들 혹시 모바일로 보신 분 계실까봐 요거 화면을 좀 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좀 지울게요. 보조 차트하고. 아이고, 이것도 잘못 눌렀네. 자, 잠깐만요. 제가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걸 사용하시다가 이게 끝나면 이건 제시문은 잘 안 되네요. 잠깐만요. 이거 박 과장이 있는데 자, 우리 박 과장한테 얘기해 놓을게요. 자, 박 과장이 갖고 오는 동안에 저 말로 할게요. 이게 작은 게 5파동을 가버리면 이 5파동으로 갔을 때 얘 5파동은 휙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휙. 아니면 퀵. 5파동은 빨리 마감되는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5파동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나타난 거예요. 얘가. 자, 이제 이거 나오면 좀 더 시각적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조절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께 예고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가 되었었죠. 여러분 얘는 지금은 우리가 한참 우리가 21선이 3파도로 가게 올라갈 때
지금 이 장은 굉장히 강한 상승이지만 얘는 머지않아 3개월의 조정 파동이 있다. 그 3개월간의 조정은 가격 조정일 수도 있고 기간 조정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는 3개월의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공부가 전혀 안 된 분들은 아니 왜 갑자기 3개월간 조정이 오지? 하셨을 텐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8월달 생각해 보시죠. 지난 8월달을 보시면은 주가가 한 달 동안 조정받았죠. 21평선이 조정받을 때는 한 달 동안 조정받는 거고 60일선이 조정받을 때는 석 달 동안 조정받는 겁니다. 그럼 자, 여러분께서 또 성격 급하신 분들 계실까봐 그럼 소장님 시장이 끝났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파동상의 조정인데 다만 그 파동이 조금 큰 파동상의 조정이에요. 자, 똑같은 걸 제가 여기다 들이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21선이 올라갈 때 1, 2, 3, 4, 5. 근데 얘가 큰 게 중방이야. 이게 60과 240이 이게 중방이야. 그럼 얘네가 가려고 하더라도 60은 꺾였다 가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내포하고 있고 다만 타이밍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는 이게 5파동 여기서 빠져도 되고요. 얘는 더군다나 친절한 금자수입니다. B타입까지 쌍봉까지 해줬죠. 이건 더욱더 영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미국에서 방송할 때죠. 여러분 매도든지 아니면 인버스라든지 뭐든지 해줘야 된다. 맞습니까? 에브리바디? 기억나세요? 이게 똑같이 온 거예요. 지금 주가의 파턴에서. 주가는 사이클이다. 사이클에서 반복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딴 걸 또 들이대겠습니다. 하나 갖고는 어려우니까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기법이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똑같은 것인가를 아는가?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8년도 리먼 사태를 들여오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똑같은 게 여기 들어와져 있습니다. 이게 뭐가 똑같은 거냐고요? 자, 두 가지 면에서 똑같은 걸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잘 한번 들어보시죠. 자, 먼저 지금 그래프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거꾸로. 자, 보십시오. 얘가 60과 240이 N자가 아니죠. 이게 중방이죠. 중방인데 20이 1, 2, 3, 4, 5. 얘가 5파동이, 그러니까 다섯 번째 파동인데 쌍봉이니까 꺾어줘야 되고 이게 중방이니까 꺾어줘야 되고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얘를 뒤집으면 매도 신호, 뒤집으면 매수 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얘는 뒤집어 놓은 거죠. 자, 이번엔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는 5일 평선이 20일이 아닙니다. 5일선입니다. 5일선이 1, 2, 3, 4, 5. 그럼 얘는 조정받아야 되죠? 근데 큰 거, 얘는 5일선인데 큰 거. 20과 60이 중방이죠. 그럼 어차피 20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이게 꺾어야 되는데 5일선이 이게 5파니까 꺾어줘야 되죠. 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수님 아까 그거는 20선인데요. 그렇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얘를 사이즈를 키워볼게요. 5일선 대신에 지금처럼 20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20선 대신에 60선 60선 대신에 240선 어때요? 얘는 뭐만 차이가 나는 거죠? 얘는 사이즈만 차이가 나는 거고 얘는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대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거로 곧바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미 국고초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근데 보십시오. 물론 환경와우에서는 제일 많이 뜬 콜수 중에 하나지만 그쵸? 뭐 환경와우 별로 콜수 안 뜨잖아요. 참 그것도 묘합니다. 콜수 진짜 안 뜹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와우넷은 주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이거 뭐 저희 개인 홈피보다도 안 뜨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요 안에 내용에 여기 이 내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항상 강의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십니까? 한 번 더 1.25배속으로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항상 부탁드려요. 과연 몇 %는 알아듣습니까?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미 여태 5파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얘가 어제 같은 경우도 주가가 내려가도 올라가면,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내려가도 올라가면, 하여튼 올라가면 얘는 줄여야 된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까, 미니멈 3분의 1은 매도를 때려야 되고 2분의 1까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다. 맞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게 올라가면 무조건 때려야 된다. 오늘도 플러스 나왔었죠. 그죠? 여기 4100선 근처 플러스가 나왔었죠. 올라가면 때려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올라가도 때려야 되는 차고 넘칩니다. 왜? 얘가 분봉이 퍼펙트 패턴이 아닌데 얘가 분봉의 패턴이 퍼펙트 패턴이 아니고, 코스닥도 얘가 퍼펙트 패턴이 아니다. 맞아요? 이게 퍼펙트 패턴이 되려고 그러면은 얘가 앞에 있는 고점 돌파해야 되는데 고점 돌파 전까지는 매도가 있다. 그래서 얘가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이 장이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위험하냐라고 했을 때는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이 역시 있는데, 얘는 환율에 문제가 있다. 환율 한번 보실까요? 지금 다가오는 19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일본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잖아요. 일본의 금리가 지금 보통은 0.1에서 마이너스 0.1 사이에 레인지에 있었는데 거의 제로 금리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0.5. 근데 우리 0.75로 올리는 것은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일본의 현재 환율이 저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의 엔화의 강세에, 일본의 엔화의 약세 현상이 있었는데 엔화가 강세로 돌아선다면 그럼 우리나라의 환율도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가 여부를 우리는 체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엔화 여기와 관련돼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시면요, 이거 처참합니다. 이거 참 처참합니다. 왜 처참하냐면 일본의 엔화를 한번 보시죠. 일본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돈가치를 올리는 거고 금리 인하는 돈가치를 내리는 건데,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달러가 떨어지는 거죠. understand? 모든 그래프는 달러 그래프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달러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이걸 엔화가 올라간다는 거거든, 강세. 그럼 최소한 얘가 떨어질 때만큼은, 제가 이거 157엔에다가 줄을 거드렸죠, 이 앞에. 얘는 157엔이 얘들은 마지노선입니다. 물론 9에 160 있지만, 그럼 얘는 157을 찍고 얘는 5일선 쌍봉으로 오늘은 장대봉으로 빠져 내려가요. 그럼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게 뭘까요? 이게 달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문제인데,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얘들은 오늘도 무려 1조 원 정도의 매도를 뗐습니다. 기간도 물론 때렸지만 1조 원 정도 때리고 3천억 정도 때리고, 이게 외국인들이 때려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냐, 환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외국인 때리는 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지금 뭔가가 우리나라, 어제 그 얘기했죠. 뭔가가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 골마 터지고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맞아요? 어제 공부하러 오셨던 분들 아마 기억도 못할 겁니다. 이게 학습 능력이 돼야 우리가 수능 시험, 여러분들 수능 만점자 그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수능 시험이라는 것을 말들 정말 잘하더라고요. 광주 무슨 고등학교에 3학년이라고 그랬는데, 수능이라는 것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 때 그 강의를 들을 만한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도 아무 기억이 안 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다시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죠? 어제 그 얘기했죠. 뭔가 우리나라가 골마 터져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근데 오늘도 한은에서 최근에 왜 환율이 올라가는지 그걸 변명 아닌 변명 얘기 나왔죠. 한은에서 보고서에서 이래서 돈을 많이 풀어서 달러가 약한 게 아니다 뭐다 그렇게 얘기했죠. 국내 많은 대학 교수님들이 식자들이 얘기하는 걸 또 그걸 뒤집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집값 올라간 것도 돈 많이 풀어서 그런 거 아니야, 공급 부족, 물론 맞겠죠. 어느 하나의 이 요인만 갖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살 때는 그거 보고서 쓸 시간이 있으면요,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환율을 잡을 것인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그죠? 그런 생각 안 해서 전 그거 딱 보면서 예전에는 또 서학개미라며 제가 살 때 그게 조금 좀 답답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근데 만약에 제가 한은에 종사군 실무자라도요, 돈을 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총통화용 M2 증가율이 20%가 되고 그다음에 일본은 미국은 3 내지 4%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그럼 앞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돈 풀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제가 어제 둔촌 주공 갖고 얘기했는데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PF 이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들어간다. 만약에 부동산이 무너지면 여러분 예전에 어디입니까? 저 강원도에 뭔 땡땡 랜드 사건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그쵸? 기억 안 나세요? 그 다음에 또 둔촌 아까 얘기했지만 땡땡 사건도 기억나실 겁니다. 돈 풀 수밖에 없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실무자여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보세요. 지금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 환율은 저러냐는 거죠. 지금은 달러가 강한 게 아닙니다. 달러가 강한 게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달러가 강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현상이라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자 잠깐요. 자 보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자 우리가 달러가 강하냐 안 강하냐 하는 것은 우리 입장으로 보면 달러가 강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는 강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뭐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아니면 뉴욕 타임즈라든지 다른 외부에서 봤을 때 달러가 강하냐 아니냐는 것은 원화랑 비교되는 게 아니라 달러와 주요국 6개국 예를 들어서 유로와 일본의 엔화 그 다음에 영국의 파운드와 기타 등등 6개국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보면 지금 달러는 똥값이 되면서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달러가 한때 110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이게 달러가 보십시오. 달러가 110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이게 달러가 이 달러가 이렇게 간산해서 보면서 위로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나는 강달러를 선호하지 않아. 난 약달러 선호해. 약달러가 돼야 뭐 수출률 더 어쩌고 블라블라블라 그러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다시 올라가다가 얘 또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미국이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물론 금리 인하가 내년에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그지만 한 번도 점도표가 맞게 형성된 적은 없어요. 어쨌든 내년 금리 인하 하겠구나. 지금 그 다음에 패드 의장 갖고 뭐 누굴 갖다가 안 치냐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그거죠. 그죠? 둘 다 캐빈 중에 한 명을 안 치는데 그게 그거로 어차피 금리 인하는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준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양적 긴축은 중단했고 양적 완화를 이미 월 400억 달러씩을 양적 완화에 해당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준 양적 완화라고 한다면 이 앞에 말했지만 양적 완화는 결국 트럼프나 베센트가 원하는 대로 장기 금리가 내려야 되는데 10년짜리가 내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커버하는 것은 이 10년짜리가 아니라 단기적인 단기 국채를 갖다가 미국의 단기 국채를 사주는 거니까 그거는 아니지만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결국 어차피 나중에 이게 이어지면 양쪽 안으로 갈 거야 라는 것 때문에 달러가 한마디로 지라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원화는 이러냐 이거예요. 이 원화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는 보고서 쓰면서 너희들이 보는 대로 그거 아니야. 우리가 돈 많이 찍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아니면 차라리 저 같으면 그 이유도 있는데 돈 많이 찍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뭐 때문이다. 거기에 서학개미 문제도 있고 국민연금의 문제도 있고 모두 있다. 그거 이해가 가는데 일본 엔화 때문이다. 그거 이해가 가는데 이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감할까. 근데 제가 정말 치명적인 거 하나 환율이 높은 이유로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현대차가 미국의 조지아에다가 11조 대략 한 10조 이상을 투자한다고 갔습니다. 물론 조 바이든 시대에 IRA라는 걸로 해서 미국의 공장을 줘야 너희들한테 혜택을 줄 거야 해서 소위 미국을 글로벌 전초지기 삼아서 현대차가 조지아에 갔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무려 10조입니다. 여기 10조 그러면 잘 안 와닿죠? 이 조지아주의 땅덩어리를 계산해 보면 축구장 1000개 이상의 사이즈랍니다. 여기다가 어마어마하게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현대차가 세금 혜택만 받으려고
거기를 갖겠느냐라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울산에 사시는 분들, 울산 근처에 사시는 분들 보면 요새 노조끼리 약간 싸운다고 그러죠. 아버지 세대 노조와 아들 세대 노조가 싸운다고 합니다. 아버지 세대 노조는 계속해서 투쟁입니다. 계속. 여기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서 노란봉투법의 추진은 원래 굉장히 좋은 거였죠. 근로자를 보호하고 또 현재까지 현대차가 성장하는 동안에 역시 노동자의 힘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에서 커버하자고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추진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눈물겨운 사연이잖아요. 지난 2009년도에 쌍용차 사건이 터졌을 때 여러분 한번 듣고 여러분이 어느 쪽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9년도에 쌍용차 사건이 터졌을 때 어차피 회사가 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 회사 직원들을 정리해고를 해야 되고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반대하면서 노조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그 노동자들한테 4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 노동자가 49억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일부 가족들이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란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서 이 돈을 거기다 쓰라고 했던 것이 그 취지가 바로 노란 봉투법을 만들 취지가 되는 거고, 노동자를 보호하자 진짜 눈물겨운 그런 사연이 숨어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정치권에 와서 어떻게 변질되시는지 아시죠? 노란 봉투법의 가장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기업체가 경영권을 갖다가 마음대로 휘둘릴 수 없다는 겁니다.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외국에다 공장 지어야 돼, 노조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노동자들한테 어떤 월급 문제라든지 아니면 근로조건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모하는 건 기본이고, 이거 말고 어떤 회사 본연의 경영권에 대한 문제, 만약에 기계가 너무 헐거웠어, 새로운 기계가 나타났어, 그 기계를 설비를 들여도 노조가 반대합니다. 왜? 이거 새로운 기계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 뺏는 거 아니냐? 외국에 공장 지면 이거 우리 일자리 뺏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파업하더라도 이게 그 파업이 정당화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더 이상 노조가 어떤 파업을 한다고 할 때 경영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노동자 입장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도꽃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현대차 노조를 킴노조, 귀족노조, 연봉 1억에 그 다음에 애들 학교 다닐 때 애들 등록금이고 뭐고 다 내준다고 하고요.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아버지가 은퇴한 다음에 아들까지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자동으로 문을 열어놓는다? 그럼 나머지 청년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현대차에 들어갈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놀라운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년차, 5년차 얼마 안 된 젊은 현대차 노조원들이 현대차를 떠나가고 있다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왜일까요? 현대차에 미래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50대나 이런 노조원들은 앞으로 조금만 더 일한 다음에 자기는 퇴직하면 퇴직금도 보장돼 있고 모든 것이 다 보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현대차 직원들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회사가 쓰러져 가고 있는데. 제가 살 때 울산, 여러분 전 울산을 제가 요새 내려가 보진 않았으니까 나중에 댓글창 여러분 제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울산 집값 괜찮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거기도 이 상가들이 문 닫고 있는 상가가 많지 않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공장이나 이게 뭔가가 조금씩 없어지게 되면요, 이미 떠나는 것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화가 생기고 부동산도 내려가고 상권도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집니다. 어쩌면 지금 현대는 이미 울산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지난번에 IRA를 가지고 현대는 미국에다가 10조를 투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거기서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 축구장 1000개상에 되는 그 넓은 부지에 사람 새끼가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밑에 바닥에 온통 로봇만 돌아다니고 있고 모든 것도 다 로봇이 다 알아서 하고 자동차 다 만든 다음에 카메라가 걔를 찍어대면서 얘가 이상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합니다. 그럼 사람 새끼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거기 주민의 80 내지 90%를 갖다가 처형했다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미세한 거. 제가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로봇 소리라고 했죠.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정교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미세한 조립이나 아니면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 감시하는 사람만 사람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화자 땡땡 그런 거죠. 24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해서 그들이 파업하는 거 아니고 특별 근무수당 달리는 것도 아니고 점심 먹으러 간다 아니면 담배 피러 간다고 해서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로봇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로봇주가 오늘은 조정받았지만 미국의 일부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조정받았지만 그건 어차피 당연한 거고요. 얘들은 아직까지 적자기 때문에 우리나라 로봇주들도 그룹사의 로봇 외에는 손대면 안 된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올라갈 때 때리고 가야 된다고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로봇주 올라갈 때 로봇 쫓아가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로봇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무지하게 큽니다. 왜? 그것이 현대자동차만의 문제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현대만 지금 외국에다 투자하고 있을까요? SK하이닉스는 어떨까요? SK하이닉스는 투자 안 합니까?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이런 데 투자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역시 미국에다가 투자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잘 본 LG화학은 수십조를 갖다가 유럽에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이 자꾸만 도망가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차 노조에서도 아버지 노조원과 아들 노조원이 서로 반대 방향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노조는 우리가 그동안에 항상 싸움을 이겼으니까 우리는 이번에도 강소로 가자라는 쪽이고 아들 노조는 이렇게 해서 자꾸만 회사를 자극하게 되면 자꾸만 다 떠나가게 되고 나중엔 보세요. 예전에는 만약에 노조에서 막 데모 일어나고 자동차 안 만들면 문제가 생겼죠. 지금은 눈 깜짝도 안 한다고 그래요. 왜? 울산에서 그걸 안 만들어내도요. 이미 다른 데서 조지 알리바바 뭐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이게 서글픈 현실이라는 거죠. 해도 적당히 하자는 거죠. 이게 자식 노조의 목소리고 아버지 노조는 무슨 소리야? 그래도 우리는 소리 지르면 돼. 그럼 자꾸만 급여 올려주고 또 했다가 여러분 현대차는 우리가 뉴스 볼 때 거의 매년 항상 이런 파업이 있었죠. 그래서 뭐 기종 노조니 뭐니 그랬잖아요. 물론 뜻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현대차가 현재까지 올라갈 순간 분명히 이 소위 얘기하는 노동자의 힘이 반드시 컸을 겁니다. 다만 이게 기계를 들어오는데 야 우리 일자리 뺐으니까 이거 못 들어와야 돼. 여러분들 지금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그 우리가 보통 얼마나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일하느냐 그럴 때는 자동차 한 대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를 갖고 따지거든요. 현대차 울산 공장에 만들어내는 자동차의 그 효능은 저쪽 조자에서 만들어내는 것에 미니멈 그러니까 이 조자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그 비율은 1.5배 혹은 2배수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기업체들이 빠져나갑니다. 순위 갑자기 환율 얘기하다가 왜 얘기합니까? 보십시오. 10조가 빠져나가면 미국에다가 빠져나갈 때 우리나라도 10조가 빠져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달러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돈을 번다면 달러 안 바꿉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LG화학이 유럽에다가 빠져나가고 베트남 빠져나가고 또 다른 나라 빠져고 그러니까 이 환율이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어제 경상수지 흑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상수지 흑자로 해서 돈을 벌었으면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달러를 홀딩하고 있고 달러 오히려 저축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게 참 심각한 부분입니다. 아니 하느니 보고서를 내려면 이런 걸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업체들이 흑자가 났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달러가 안 팔고 있다. 그러면 뭔가 우리나라에서 기업 환경을 할 수 있게끔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보다 가장 또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청의 하청. 여러분들 그 현대차는 하청의 하청까지 따지면 그게 수천 개나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 하청의 이 회사가 저기 어디야 현대의 정회장을 상대로 해서 만약에 수를 한다면 고소한다고 그러면 이걸 일일이 다 한다 그러면 그러면 1년 내내 이것만 쫓아야 되나 말게요.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 미국에 오래전에 롱롱타임 어고 후에 미국 영화를 보고 좀 놀란 게 있습니다. 너 해고야 그러니까 영화에서 무슨 박스에다가 자기 짐을 둠성둠성 넣더니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런 싸가지. 아니 그동안에 정도로 뜬 게 어디였는데 너 해고야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짐 싸들고 나가야 됩니다. 무슨 인지 알아두시죠. 근데 이미 현대차가 걷는 것보다 먼저 그 길을 걸으면서 먼저 폭삭 망한 게 있습니다. 어디? 팍스바겐. 그죠? 대표적인 독일의 자동차에서 전 세계 랭킹 1위가 팍스바겐이죠. 팍스바겐이 이미 작년에 독일 공장을 문 닫는다? 이거 무슨 소리야. 팍스바겐은요, 독일 시장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요. 팍스가 유럽을 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장을 끼고 있고 중국에서도 나름대로 잘 나갔던 건데 팍스바겐도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전 심히 걱정됩니다. 어디가? 울산이요. 여기 울산 회원님들 계실 텐데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뵈면.
울산에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고 있습니까? 참고로요. 제 주변에 어떤 지인이 여수는 이제 화학 공장이 있잖아요. 공단. 근데 이분이 처음에 금은방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금을 팔고 빌딩을 사셨어요. 빌딩을 사갖고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 뭐라 해야 되나 이 렌트를 줘갖고서 뭐 한 달에 얼마씩 돈이 들어갖고 그걸로 나름대로 본인의 노후를 하면서 했는데 이 빌딩 2개 사놨는데 하나를 매물로 내놨어요. 왜 매물로 내놨냐 그러니까 이 중국의 화학이 굉장히 저가로 하는 바람에 이 여수에 어떤 화학공단이 무슨 문을 닫는다네. 여러분들 돈은요 국경이 없습니다. 제 말 동의하십니까? 제가 왜 환율 얘기하다가 갑자기 현대차 얘기로 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동의하세요? 이거 전 진짜 심히 걱정됩니다. 우리나라 양질 일자리가 다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나라 노동자가 분명히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랜 옛날에 막 그 경찰들이 막 노동자 탄압하고 그러면 저도 피 끓는 청년이니까 막 그랬거든요. 근데 누구나가 봤을 때 야 저건 너무하지 않냐? 아 1조원이나 받고 있는데 애들 학비 다 주고 있는데 뭐 매년마다 대모하고 거기다 자식 새끼까지도 현대차 자기가 그만두면 거기다가 그 넣으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음소제주도 아니고 이게 뭐냐라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현대차에 있는 노조 중에서 젊은 그 현대차 이 직원들은요, 야 여긴 앞으로 미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IT 업체나 다른 데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안 바꾸잖아, 얘들이. 돈을 갖다가 달러를 딴 데 같으면 우리가 보통 공식이 우리는 수출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 수지가 흑자다. 뭐 경상수지가 흑자다 그러면 당연히 달러가 풍족하는 거니까 우리가 경제 교과서에서 배운 것은 달러가 풍족하니까 환율이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건 주식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걱정되는 겁니다. Understand?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그럼 뭔가 저렇게 우리가 돈 풀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저렇게 핑계대지 말고 저런 것들 자 엔화가 약세여서 엔화 영향을 받았어. 그래 그 다음에 서학개미 그것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많은 건 국민연금도 미국 투자하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국민연금이 달러 환율이 부담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했다 그러면 이게 이만큼의 수익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여러분들 노후자금이 앞으로 몇 년 후면 고갈돼서 지금서부터는 노후자금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래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만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Understand? 저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은 국경이 없습니다. 말 동의하세요? 물론 지금 얘를 내년 말까지 이 통화사업을 하느라고 국민연금하고 연결했대. 오케이 알겠어. 근데 그 이유들이 많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들이 수출 금액을 안 팔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 재정이 적자 재정이잖아요. 이런 것도 지적해주잖아요. 이런 거 지적해. 그러면 정부에서도 내년에 경기가 나쁘니까 돈을 푸는 거. 제가 대통령이어도 제가 현재여도 돈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좀 급한 거 먼저 풀고 급하지 않은 건 나중에 풀어야겠다. 어떤 대책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 우리 돈 푸고 때문에 환율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우리 회원들한테 달러 바꾸세요라는 게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회원님 이해가 가요? 올해는 제가 1,500원, 1,480에서 막히는 건 맞는데 내년에 얘가 여기를 저항을 받을지 아니면 얘가 뚫을지 그걸 모르겠다고요. Understand? 분명히 여건은 얘는 내려야 되거든요. 내년에 미국이 돈 풀고 일본이 이번에 금리 인상한 다음에 또 금리 인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고 그다음에 달러 약세현상 그죠? 달러 인덱스가 약세현상을 보면 우리나라 원화는 분명히 강세하면서 보여야 되는데 이게 내려가는데도 제가 안 빠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골마 터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야 어떤 대책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예전처럼 국민 여러분 우리가 달러가 부족합니다. 외환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 금모기 운동합시다. 여러분 이거 진짜 번외 표현인데요. 전 예전에 제가 금을 모아놓은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래전이죠.
전 실물 금을 사다 놓은 적이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팩트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이 어디야 방배동에 거기에 저기가 있는가 봅니다. 천주교 성당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무슨 얘기하다가 금모기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진짜요. 우리 회원들이 제 말 믿을 것 같아요. 제가요 그 금은 제가 모아는 그렇게 그게 수억 원어치는 아니지만 그 금을 모아서 그분한테 대신 그 금을 금모기 운동에 내라고 제가 기부했습니다. 회원님들 제 말 믿죠? 이게 뭔가가 국민이 동의를 하고 뭔가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서로가 상대방이 신뢰가 되고 믿을만해야 이게 되는데 지난번에는 서학개미 흉내내더니 요번에는 돈을 많이 풀어서 아닌게라고 돈이 많이 풀린 건 풀린 거거든요.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를 시켜야죠. 국민 여러분들 사실 저희가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2020년도에 그 팬데믹 현상 터지면서 우리가 2022년도까지인가 돈 풀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좀 돈을 거둬들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부동산 PF 사건이 터졌습니다. 둔촌 주공인이 아닌 무슨 랜드니 강원도 무슨 랜드니 무슨 사건 터지면서 이게 가만 놔두면 건설 경기가 무너지고 그게 경기가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위험하니까 돈 풀어. 이러면 이해가 가잖아요. 어떠세요? 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데 아니 저라도 나서서 이해시킬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래 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뭐 어쩌라고. 결론 지금은 핑계를 댈 때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내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기업체들이 보세요. 기업체들이 지금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름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데모를 파업을 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요. 잘못하면 경영자가 감옥 가게 생겼는데 여러분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외국으로 자꾸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점점 뭐를 할까요? 여러분 아까 했죠. 조지아주에 가면은 인간은 개미새끼 한 마리 없다니까요. 언더스탠 전부 다 바닥에서 로봇이 돌아다니고 모든 관리를 로봇이 하고 하다못해 공장을 관리하는 것은 바로 보스턴 다이너스의 개로봇이 하고 있죠. 알아들어요? 개로봇이 경비를 주고 있다니까요. 사람이 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도 전부 다 여러분들 저희가 8월 달에 여러분께 로봇을 권하면서 제가 그 얘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이제 이 로봇 세상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세요. 점점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죠. 일할 수 있는 이 근로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외국인들을 자유롭게 둘 수 있게끔 이 젊은 피를 받아들여야 돼. 이제는 단일민족 이거 지워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이민을 자유롭게 받아들여야 되고 뭔가가 좀 열려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기업체들이 핑계만 쓰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정말 겁나는 거는 돈을 버는데도 달러를 안 푸는 이 각박한 현실을 맨날 자기들끼리 대가리 모여갖고 은어만 하면 뭐합니까? 나오는 조치들은 엉뚱한 조치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달러를 바꾸세요라는 얘기를 저부터는 못하겠다니까. 왜? 저는 우리 현님들 또 유튜브에서 보시는 찐팬분들 여러분 재산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뭔가가 국민들을 마음을 움직이고 이건 지난번에 금모기 운동처럼 뭘 해야 되겠구나라는 느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당연히 저부터도 기부하고 회원님들 좀 저기 하시겠지만 좀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그걸 이겨낸 민족이니까요. 접수가 됩니까? 그거 없잖아요. 맨 핑계만 대고 있잖아요. 접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율은 이게 꺾여야 보세요. 이 환율이 올라가다가 제가 왜 잠깐만 환율 얘기를 깊숙이 하냐면 이 환율이 꺾여야 이 환율이 꺾인다는 것은 달러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원화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야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도를 멈추고 매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와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때리고 있는 것은 환율이 아직까지는 앞으로 꺾일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꺾일 마음이 없다는 걸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주차장도 개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환율이. understand? 이거 뭔가가 각성해 줘야 됩니다. 많이 배우셨잖아. 다들 박사님 출신도 많으실 텐데 경험도 많으실 텐데 이거 왜 이제를 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맨날 일요일날 만나서 도대체 만나서 무슨 얘기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고서가 필요할 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확한 진단을 내보내고 그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저부터 나서도 얘기할 거라니까요. 이건 돈을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할 테니까요. 현 정부도 내년에 돈 풀어야 되잖아요. 경기가 지랄 같은데. 다만 앞서 얘기했죠. 아, 이게 환율이 문제가 됐구나. 그럼 정부에서 쉽게 해서 한 100이라는 금액을 풀라고 그랬는데 아, 이거 100을 풀지 않고 급한 게 얼마냐? 아, 70이야. 그럼 70분 더 먼저 풀고 나머지 30은 나중에 봐서 푼다든지 뭔가가 돼줘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서학개미? 왜 서학개미를 뭐라고 합니까? 국내 시장이 얼마든지 잘 올라갈 수 있는 여건만 됐으면 서학개미가 왜 생겼습니까? 왜? 처음에 동학개미 2020년대 코로나19 터질 때는 서학개미가 아니라 동학개미 혁명이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서학개미는 없었어요. 동학개미 혁명이었지, 거의다가. 이때, 2020년도에 이때. 근데 시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가다가, 그죠? 올라가다가 이지랄로 빠지니까, 이건 기초출이 그만큼 없다는 거잖아. 맨날 작전이 난무하고, 기억나요? LG에서 LG 엔솔이 물적 분할이다 뭐다 해서 독립하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들? 카카오가 삼성그룹보다 더 많은 회사로 쪼개기 상장을 하고, 돈을 빨아들이고, 도대체가 무슨 회사가 있는지 카카오 회사를 나중에 쉬다가 말았어요. 전 처음에 카카오를 엄청나게 추천했거든요. 진짜 5배, 6배까지 먹었어요. 요새 카카오 근처에는 가지도 않습니다. Understand? 이해가 갑니까? 사실 여기 놓고 보면 이거 지수 별로 빠진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얘가 올라가는 동안에 지수 ETF 중에서 매매를 하셨다면은 여기서 때려도 엄청나게 아직까지 이익이죠. 맞습니까? 최소한 저기서 때려도 한 30% 내외 근처는 이익일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막 다른 걸 섞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뭔가가 심각한 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TV 뉴스 보면은 그래서 전 진짜 TV를 안 봅니다. TV 딱 들어오면 한국경제 TV에 고정돼 있고 기타 다른 방송에서 모아제라고 거기만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날 뭐 유튜브를 찾다 보니까 제가 전에 무슨 사극 드라마 뭔가 그다음에 예전에 낙타의 등 지금 모범 택시인가요? 거기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이재훈인가? 맞습니까? 이름이? 워낙 연기 잘하잖아요. 거기서 왜 주식 관련된 드라마가 있었고 이거 뭐지? 유튜브에서 보다가 역으로 거기 가서 본 적은 있어도 TV 안 본다. 왜? 제일 듣기 싫은 정치 뉴스가 나오는 게 제일 듣기 싫어서. 근데 일단 얘가 지금 이렇게 꺾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위에서부터. 오파동에서. 얘가 지금 모양을 보시면은 이미 얘가 이미 오파동 이 영역에서 이미 커트를 날렸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근데 사실은요. 얘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얘가 내려가다가 얘가 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서 뭘 얘기했냐면 미국 증시의 마틴길존을 말씀드렸고요. 맞아요? 맞습니까? 얘가 내려갈 때 우리나라 장이 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서 마틴길존을 말씀드렸고 이게 올라갈 때 두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는 6,900 얘가 며칠 전에도 6,900 갔잖아요. 6,900에서부터 7,000에 얘가 매물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얘가 조정받으니까 우리나라 장도 조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매번 여기에다가 맞습니까? 3x, 2x 전부 다 1배수로 바꾸고 3분의 1은 기본이고 반까지도 바꿔주는 게 낫고 군의장도 이거 올라갈 때마다 매도다. 뭐가 나올 때까지 퍼펙트 피트 나올 때까지.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겠냐라는 거예요. 이거 순간. 사실 빠진 건 별로 많이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그래서 국고채 그런 얘기했죠. 얘가 내려갈 때 여기 저점 지키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죠? 이거 내려갈 때 있죠. 여기 지키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어제도 누군가가 유튜브에서 공방할 때 그런 질문하니까 제가 나중에 왔는데 선생님 얘는 그러면 이렇게 꺾어주면 3판 있을까? 있습니다. 얘는요 다만 얘가 꺾어질 때 이게 올라갈 때 가격 조정을 주고 올라가느냐 기간 조정을 주고 올라가느냐 여기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도 샘플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가 기간 조정을 주고 올라간다는 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보세요. 얘는 반드시 3파도 무조건 옵니다. 저건 먹어줘야 돼요. 여기처럼 20일 쌍봉의 영역권대 있는데 20일 쌍봉의 영역권대 있는데 저점을 지켜주면 이건 베리굿 나이스 조정입니다. 오케이? 학습 능력이 되십니까? 이거 제가 무지하게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럼 얘는 옆으로 길 때 상단은 열어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가격 조정은요? 가격 조정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반드시 3파동 있는데 아주 2008년도에 그때로 그냥 가겠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보세요. 이게 21일 쌍봉을 주면서 보세요. 21일 쌍봉을 주면서 얘가 저점을 깨졌죠? 그죠?
얘가 저점을 깨지니까 60이 가격줄이 확 빠지죠? 맞습니까? 쫓아온나요? 그래도 3개월 장이 있죠? 여기서부터 카운팅하는 거잖아. 여기서 3개월 이상의 장이 있죠? 그죠? 여기서 떼어줘도 여기 한 달, 두 달, 석 달. 이 3개월에 이 강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만 때려도 베리굿이죠. 무조건 뜹니다, 뜨는 건. 혹시 여러분들 의심하는 분들 계시다면은 이거 무조건 뜨니까 그건 걱정을 마십시오. 다만 여기가 깨지느냐 안 깨지냐입니다. 여기 안 깨지면 얘는 다시 여길 열어놔야 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엔비디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엔비디아가 주가 지도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자,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보면 얘가 올라가다가 얘가 20이 쌍봉으로 꺾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쌍으로 꺾어지는구나. 매도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를 때렸어요. 그죠, 회원님들? 그러면서 여길 본 겁니다. 이렇게 깨지나 안 깨지나. 안 깨지고 쌍바닥을 주네. 그래? 그러면 얘가 올라가다 내려갈 때 다시 매수.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게 실력인 겁니다. 이게 찍는 게 아니야. 원래 매도인데 얘가 여기를 안 깨고 버티네. 그럼 얘가 62 기간주죠. 그럼 얘는 상단 열어놔야 되는데 그래? 그럼 여기 매수. 그래서 얘 올라갈 때 다시 150달러에서 매도. 근데 보십시오. 여기는 저점을 깨졌죠. 여기는 20의 하방을 줘서 저점을 깨졌죠. 맞습니까? 그래? 그래서 여기 처음으로 제가 3분의 2 매도가 여기였죠. 회원님들. 그죠? 제가 엔비디아를 저 200달러 언더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20달러 언더에서 갖고 와갖고 얘가 7배, 8배 터진 다음에 처음으로 3분의 2 매도를 때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반드시 매도를 때릴 기회를 줍니다. 다만 매도를 때릴 기회를 주는데 그게 매도의 기회인지 모르고 여기서 매수하는 바보, 둔티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왜? 공부하면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접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게 쌍봉이어도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 안 깨면 베리굿, 깨면 올라갈 때 많이 매도.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장을 보면 얘는 아직 모른다예요. 이걸 아직 모르잖아. 이거 깨는지 안 깨는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온통 뭐라고 하겠습니까? 유튜브 열어보십시오. 유튜브 열어보면요. 아주 저기한 그 뭐 학자 같은 방송 아니면 소위 주시장에서 전문가랍시고 종목 추천하는 사람들은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들 얘 괜찮다고 할 겁니다. 물론 얘는 다음에 60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괜찮다면 나중에 60이 꺾인 다음에 이놈이 여기서 꺾인 다음에 올라갈 때 안 괜찮을 때도 그들은 괜찮다고 하고 여러분 재산을 다 물려놓을 겁니다. 어디처럼? 2021년도 6월달 9월달처럼 이때처럼 다 물려놓게 될 겁니다. Understand? 저희 방에 찐페이된 회원님들이 여기서 찐페이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투이얼스 갑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저희가 여러분들 우리 장은 중국보다 위험합니다. 지금 중국이 부동산 문제 또다시 막 터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장 끝났다고 얘기하고 여기선 중국보다 나쁘다고 얘기하고 여기선 빨리 도망간다고 얘기하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여기 이걸 못한다고요. 그들은. 왜? 그들이 이게 전공이 아니거든. 맨날 이거 추천하고 저거 추천하고 종목 추천하고 정신없다니까. 먼저 큰 시장을 봐야 됩니다. 결론 얘는 딴 거 이전에 얘는 올라갈 때는 무조건 3분의 1 이상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Understand? 똑같은 질문입니다. 소장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다니까요. 왜 안 끝났는데? 미국이 안 끝났습니다. 됐어요. 미국은 얘들은 내려가도 또 떼야 됩니다. 이게요, 조정받을 때, 보세요. 이게 조정받을 때, 왕창 한꺼번에 몰빵으로 집어넣는 사람은 조정이 아주 지옥 같을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막 몰빵으로 다 산 사람들은 이거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려면 지옥 같을 겁니다. 근데 내가 분할 매수하는 사람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조정은 곧 매수의 기회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내려가면 이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얘가. 미국은 얘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얘가 이건 이상한 조정이 아니에요. 왜냐고요? 내년에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양적 완화, 그 다음에 트럼프의 감세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선거 앞에 악접다. 내년에 중간 선거.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먹어줘야 됩니다. 얘들 버티고 올라가면 우리도 내려갔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단 좀 도망갈 땐 도망가줘야 이게 어느 정도 캐시를 갖고 있어야 얘가 내려갈 때 찬스가 되는 거죠. 회원님들 동의하세요? 아니 이거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줄여놔야 내려갈 때 더 싸게 사는구나 찬스. 여기다 꽉꽉 물려버리면 맨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맨날 이걸 올라갈 때마다 줄여줘야 됩니다. 끝나서 줄이는 게 아니라 60이 제가 이 3개월간의 조정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저희 회원님들이 아니신 분들도 맞습니까? 우리 회원들은 하도 많이 듣던 거고요. 아니 그분들은 이미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 그림을 보면 알아요.
올라가다가 5일선이 조정을 주려면 5일간의 조정이 필요한 거고요. 올라가다가 일선이 파동을 제껴주려면 20일이니까 한 달간의 조정이 필요한 거고요. 올라가다가 60이 N자를 주려면 몇 번 얘기했지만 얘는 석 달간의 조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다만 부디 기간 조정일 바라는 거잖아요. 가격상의 조정보다는 기간상의 조정일 바라잖아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길 지켜주는가 안 지켜주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떠세요? 강의 좀 풀립니까? 정리가 됩니까? 저는 이쪽에 145명 들어있는 저 방송은 저는 나중에 꼭 없애고 말 겁니다. 저분은 보시면 대답하는 분 보면 싱싱사계절님 같고요. 제가 보면 또 누군가 여긴 대답들을 진짜 안 합니다. 이분들은 무슨 대답을 안 해요. 또 누가 그 다음 풀땡땡무님 2명, S땡땡님 3명, 대땡땡님 4명, 한 4~5명 외에는 대답을 안 합니다. 이분들은. 가위가 부족한가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막 회원 모집하려고 11데서 이렇게 말씀드리나? 저분들은 대답이 없어. 저 뭐하는 방송이지 저 방송이? 들어온 건 지금 그 방송에도 한 140명 이상 들어오셨네. 저 같으면 야 진짜 참 열심히 한다. 맞아. 소장님 외에는 저기서 매도 얘기 한 적 없었지 오파당. 그러면서 저 같은 박수라도 치겠구만. 저분들은 대답이 없어. 알아듣는 들으세요? 알아들어야 진돌 나가지. 알아들어요? 알아들으세요? 애땡땡님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어야 다음 진돌 나가죠. 그럼 자 다음 진돌 나갈게요. 얘가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때릴 때 그러면 언제까지 매도를 때려야 되느냐? 얘가 결자 해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올라갈 때마다 매도거든요. 얘가. 그럼 얘 언제까지 매도 때리고 얘 언제까지 매도 때리고 언제 내가 사야 됩니까? 라는 거잖아요. 그죠? 보세요. 얘가 다시 상승다운 상승을 주려고 그러면은 여기 갖고 설명해 볼게요. 상승다운 상승을 주려면 가장 빠른 게 5일선 위에 올라타야 돼요. 이렇게 주가가. 얘가 요 5일선 위에 올라타야 돼요. 이렇게. 보세요. 얘가 작은 게 쌍봉이어야 그러니까 작은 게 이걸 진돗개로 작은 게 2개가 있어야 만약에 얘가 이 선이 깨질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한 개일 때는 괜찮아. 매수야. 근데 얘가 올라가다가 두 번째 깨질 때 조심해야 되거든. 요럴 때 이렇게 바디를 줬을 때 요럴 때 조심해야 되거든. 왜냐면 그때 얘가 이 선을 깨거든 이렇게. 그럼 똑같은 원리로 보세요. 똑같은 원리로 얘는 지금 얘가 이거 부유한 매도잖아. 맨날 얘기하는 거. 이거 부유한 매도잖아. 이거 부유한 매도거든. 이거 매도잖아. 부유음. 항상 제가 부유음. 맨날 친구하고 급락급등은 매도잖아. 완만한 턴을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꺾어서 내려오고 있단 말이야. 얘가.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혹시 얘가 새로이 바닥을 찍은 거 아니야? 그럴 땐 얘가 이렇게 발을 줘야 되거든요. 5일선에. 잘 들어보세요. 2선을 깰 때는 작은 게 5일선이 이게 작게 쌍봉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5일선에 동급할 때는 5일선은 30에 60선하고 동급이에요. 분봉으로 옮기면 얘가 30에 60하고 동급이에요. Why? 왜 그러냐면 하루는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이거든요. 물론 지금보다 얘는 시간 연장돼서 더 되지만 그러면 시간봉으로는 6개잖아요. 얘가 30분짜리로 얘를 반으로 나눠서 보면 얘는 12개잖아요. 그러니까 5일선은 30에 12개짜리가 5개니까 30에 60선하고 얘가 동급이거든요. 그러면 30, 60이 5일선이 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통역한다면 30에 60이 돌아서야 돼요. 이게 돌아서야 돼. 이놈이 돌아서야 돼. 이게 이렇게. 얘를 보면은 얘가 30에 60이 올라가다가 꺾일 때 보니까 작은 게 쌍봉 이렇게 하나 둘에 깨졌잖아요. 그럼 얘가 돌았을 때 어떻게 돌았었냐면 수임 얘 언제까지 올라갈 때마다 때려야 됩니까? 할 때는 얘가 하나일 때는 때려야 돼요. 이해했어요? 얘가 어딘가 내려가다가 이놈이 하나 둘 때부터는 보고 때려야 돼요. 어때? 알아들어요? 싱땡땡님 그 다음에 S땡땡님 대땡땡님 애땡땡님 대답 안 한다고 하니까 몇 분이 대답해 주셨네.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한테 대답을 구하는 거는 뭐 제가 회원가입하세요 이것도 아니잖아. 지금 회원가입하는 하나도 설명 안 하고 있잖아. 알아들어야 다음 진도 나가고 다음 진도 나가. 이거 모르면 여러분 또 때리지 말아야 될 땐 때리고 때려야 될 때는 안 때리고 그렇게 깎고로 엇박자가 만단 말이야. 얘가 밑에서부터 이게 쌍바닥을 줄 때까지는 때려야 됩니다. 얘는. 이해했어요?
이게 쌍바닥을 줘야, 올라가봤자 얘는 또 빠져요. 쌍바닥을 줘야, 그래야 얘가 가요. 선생님 쌍바닥을 줄 때 그때 어떻게 할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 중간에, 얘 중간에 여기 유튜브에 보면 여기 중간 방송 있잖아. 이거 우리 회원님용 방송이거든요, 원래. 여기다 보면 여기 계속 뿌려줘. 여기 지금 30% 이상 지금 현금화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얘가 갔어요. 내가 조정을 받을 때는 매수고 올라갈 때는 매도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얘가 30에 20이 쌍바닥을 줄 때까지는 매도를 때려야 된다. 근데 똑같은 질문이에요. 소장님, 이 장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다니까요. 이거 끝난 게 아닙니다. 장이 이렇게 안 끝나요. 얘가 이렇게 대신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조심해서 현금을 말아놓은 다음에 얘가 이게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얘가 내려와야 싸게 사잖아요. 조금 더 위에서는 줄여놓고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자라는 뜻이지 이 장은 끝난 건 아닙니다. 접수했습니까? 제 기준에 얘는 4천선 이하는 얘가 4천선 이하는 괜찮아요. 1.3배이기 때문에 여기도 올라갈 때도 얘가 4천선 이하는 내려갈 때마다 매수라고 했잖아요. 여기 위엔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위에서 지금 두드맞고 있는 겁니다. 얘가 4천선 이하, 지금 오늘 4천선 아래 깼잖아. 그러면 계속 여기서 어쩌면 빠르면 내일이라도 계속 또 4천선에 돌파할 겁니다. 대신 4천선 위에 올라가면서 올라갈 때는 나는 수재미 30%는 현금 갖고 있으라고 그랬어. understand? 그다가 얘가 뭐 만약에 아주 해피하게 뭐 그럴 가능성은 극히 작아 보이지만 얘가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얘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때 제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건 차트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환율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체들은 외국의 글로벌화를 외치면서 잠깐만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누구 핑계대? 잠깐 미국 핑계대잖아요. 지나면 조 바이든이 아예 한다고 돈이, 우리나라 공장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때 제가 국고체도 얼마나 걱정했어요. 이게 단순하게 돈으로 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알토란 같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바깥으로 빠져나간 것에서 걱정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조자주의 주민의 그 지골의 80 내지 90%를 조자주 주민을 거기다가 뽑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까 팍스바겐이나 이런 데는 독일의 공장을 닫고 얘가 아주 위험했을 때 노조가 생각을 바꾼 거죠.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공생의 관계로 바꾸는 겁니다. 막 과격하게 데모하지 않고 회사에다가 요구할 걸 요구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TV 뉴스에서 현대 노조가 막 과다하게 무슨 보너스 달라 아니면 기계 갖다가 쓰는데 기계 들이지 말라 새로운 기계를 들여놔야지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을 때 AI와 로봇화 시대가 됐을 때 그럼 우리를 다시 재교육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왜 기업체가 어디가 그랬더라? 테슬라인가? 어딘가 그랬잖아. 뭔가가 쓸 데가 없어. 우리가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했었는데 만약에 메타라고 칠게. 메타 관련된 사업을 했어. 근데 메타에 대한 이 비용을 30% 줄이겠대. 그러면 여기 있던 30% 인원이 갈 데가 없어. 잘라야 돼. 물론 미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있으니까 자를 수도 있겠지.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 그런 인원들은 어떤 새로운 AI나 어떤 자동화와 관련돼서 이 노동자들을 교육해서 그쪽 일자리로 우리를 쓰게끔 해달라는 건 정당한 요구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게 만약에 뉴스에 나왔을 때는 우리도 박수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노동자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 저 사람 저 해줘야지. 현대차가 저렇게 그때 저거 어느 정도 한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 없이 지금의 노조는, 여러분들 지금 노조 활동을 하면서 한 번에도 하청업체들인지 비정규 노동자를 위해서 싸워준 적이 있나요? 그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현재 정규직만 위해서 싸우는 거지 그들 위해서 싸우진 않습니다. 노조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소위 건너편에 똑같은 나살 주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연봉 1억을 받고 한 사람은 연봉 1억이 아니라 2천 내지 3천을 받고 일하고 그것도 죽돌이라고. 그럼 이게 차별화가 되는 거죠. 뭔가가 우리도 이 노조가, 왜냐면 전 진짜 걱정됩니다. 저는 온갖 뉴스를 다 보잖아요.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꾸만 외국에다가 공장을 져요. 다들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제 한참 이제 노조의 그 노동쟁의 그게 다가오면 전 회사가 여의도 있잖아요. 여의도 다 있잖아요. 그 민노총이고 다 있잖아요. 맨날 그 차 있고 막 머리 둘러매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 오케이. 다만 원래 출발은 아까 있잖아. 노란봉투법도요. 좋으면서 출발했잖아요. 가슴 아파하면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만 기업을 바깥으로 내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게 원래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사회적인 마음에서 출발했는데 자꾸만 기업체들이 무슨 뭐 트럼프 핑계 대면서 누구 핑계 대면서 자꾸만 나가게 되면 이건 진짜 노동자를 위한 건 아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기업이 잘 돼야 주가도 올라가고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들의 급여도 올라가고 기업이 잘 돼야 사람들도 뽑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계속 데모해야 됩니까? 내 거 달라고. 이게 문제입니다. 전 오늘 그 하늘에서 보고서가 나왔다고 그래 도대체 무슨 보고서가 나왔나 또 쳐다보니 또 무슨 뭐 돈 많이 풀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아다르고 어다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많이 풀었다. 이건 풀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폭삭 주저앉는데 어떻게 돈을 풀자. 저 같으면 그거 100배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런다 말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돈 많이 풀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줬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예서 주택 공급이 부족했고 기타 등등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가 가잖아요. 사람들을 무슨 뭐 돼지새끼 취급하는 겁니까? 소돼지로?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요새 젊은이들을 만나서 얘기하면요. 정말 기가 찹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지들만 배웠습니까? 개뿔? 눈가리가 앙하면 우리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그럼 누구 때문입니까? 그 자리는 책임지라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변명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높은 데 있는 분들 국민 세금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높은 자리는요 책임지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변명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게 정책이 안 나오니까 일본의 엔화가 제가 진짜 우라통 터지는 게 이게 일본의 엔화가 그냥 일본 엔화가 약할 때 달러가 강할 때 우리나라 원화도 약하고 달러가 강하는 거 이해가 가는데 이게 장대로 푹푹 내려가려고 하는데도 우리나라 원화가 이게 올라가면 뭔가가 처방전을 내놓고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 기업체들이 달러 갖고 있는데 달러 안 넣는다 그러면 뭔가 우리나라 세금이 원래 지금의 세금만 아니었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나라 세금은 법인세가 올라갔잖아요. 미국은 트럼프 시대 세금이 확 떨어졌고 우리 올라가면서 법인세가 역전됐잖아요. 이들한테 뭔가가 달러를 갖고 왔을 때 이들이 손해날 줄 모르는 그 무엇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서학개미 그러면 이 서학개미가 다시 동학개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각종 세금 혜택 근로자 어떤 것은 물론 ISA나 IRP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들이 나와야 되지. 너무 깝깝합니다. 저런 것들이 여전히 저렇게 된다는 부분에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내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돈 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내년에 미국의 기업체들의 이 소위 순이익 순이익이 증가되는 EPS 상승률이 내년에도 두 자리 숫자입니다. 오케이? 얘들이 이게 두 자리 숫자입니다. 미국이 올라가면 우리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기술적으로 봐더라도 얘는 지금 조심하자는 얘가 올라갈 때 지금 조심하자는 것이지 이거 지금 조심하자는 것이지 얘를 다 때리고 떠나자가 아닙니다. 왜? 여기도 보시오. 얘 이렇게 내려갔을 때 보세요. 똑같은 겁니다. 이거 내려갔을 때 이게 61선 파동을 주잖아요. 이걸 M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주거든요. 여기도 보시오. 여러분들 이미 증명됐고 둘둘 치킨. 여기도 여러분 이런 실력들 믿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여기 우리 현들은 오래되신 분들은 한꺼번에 17개 추천주 나갔던 때 아닙니까? M파동 온다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요. understand? 우리 얘는 여러분이 도망갈 때 도망가더라도 이걸 먹고 도망가야 됩니다. 이걸 먹고 도망가야 됩니다. 이걸.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먹을 수도 더 먹을 수 있고 여기서 제대로 먹을 수 있고 여기서 이걸 먹고 도망가야 됩니다. 이걸. 또 얘가 돌아설 때 여기에 맞게끔 제가 여러분께 자세하게 얘를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도망가더라도 시장 바깥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못해요. 시장 바깥에서 있다가 보면 그러다가 이 정도 온 다음에 주식 투자 뭘 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물어보잖아요. 알아들어요. 내가 도망가도록 시장 내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찬스가 왔을 때 다시 배팅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멀리 도망가면 안 됩니다. 아마 우리 형들은 여기 기억날 겁니다. 여기 제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 얘가 이제 여기 녹색 캔들 여기 있을 때 여러분 때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때리고 도망가되 바로 문 밖에 있어야 된다는 거 멘트 기억나요? 아마 우리 국힘이 기억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멘트 고대 때리는 거 고대 해볼까?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 내가 도망가더라도 문 밖에 있어야 된다. 왜?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 놀다가 집에 들어야 되는데 집에 안 들어갔어. 그래서 엄마가 자꾸 난리가 났어. 어렸을 때 우리 그런 게 제가 한참 놀다 보면 더군다나 우리 어머니는 고향이 피안도야. 욕쟁이 할머니야. 엄청나게 어려서부터 막 그 야단 듣고 저도 자랐어요. 그럼 막 뭐 수틀면 몽둥이 빗자루 두고 막 때리고 그랬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장남인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때리더라도 어머니가 밥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철이야 불어요. 그때 또 안 나타나면 더 뚜라 맞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더라도 그 근처에 있어서 철이야 그러면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러고 나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망은 가는데 이게 왜 가바다니까 때리고 이게 외바다면 얘가 이게 영마틴이 매도잖아요. 이게 정벨이면 여기가 매수지 얘가 매도군요. 진짜 그래서 때리라고 한 다음에 도망가더라도 문 밖에 있어야 이걸 먹을 수 있다 한 거잖아요. 얘는 도망가야 됩니다. 지금은 올라갈 때마다 매도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올라갈 때 매도인데 멀리 도망갔으면 안 됩니다. 너무 멀리 도망갔으면 60선 파동을 못 먹습니다. understand? 그러니까 내년에는 작아도 60선 파동을 먹든지 아니면 얘가 기간 조짐 얘가 더 큰 파동을 먹습니다. 다만 얘는 지금 더 큰 파동을 먹을지 아니면 이 3파동 먹을지 모르지만 누가 이거 질면서 얘기합니다. 3파동 반드시 먹어야 되고 또 내년에는 엄청나게 돈을 풀잖아요. 트럼프가 원하는 거 금리 1% 이하잖아요. 1% 이하까지 내간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별짓을 다 할 겁니다. 트럼프 내년에. 왜? 내년 중간선거 지면 트럼프의 남은 2년은 식물 대통령입니다. 언더스탠? 그러면 엄청나게 버블을 만들 거거든요. 그 버블이 터질 때 우리는 도망가야 됩니다. 저희 매도는 잘하잖아요. 저희가 매도는 진짜 매도 시점 이렇게 길게 보면 제가 매도 시점 놓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들으신 분들이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길게 보면 제가 매도 신호 놓친 적이 있습니까? 여기도 지금 매도 얘기하고 있죠. 여기 도망가지 말라고 하고 있죠. 얘가 오직하면 구인철 부충기 실수가 우리 아름답다라고까지 했죠. 그죠? 여기도 올라갈 때마다 여기 엔화 엔케리트리스트 여긴 뗀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올라갈 때마다 매도 때려드는 거 기억나시죠? 조금 트렌드 있습니까? 여기 미국에 있을 때 인버스든지 뭐든지 때라고 하죠. 여기 우리나라 장에 원래는 2years 간다고 했는데 얘가 1년 반밖에 안 됐고 1년 3개월밖에 안 됐잖아 이때는. 그런데도 여기서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고 중보도 납다고 하고 깡통 나온다고 하고 매도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잖아요. 여기만 얘기할까? 이 앞에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얘가 이거 올라갈 때 이게 중방이잖아요. 중방.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게 2.5파동이죠. 느낌 와요, 여러분들? 얘도 똑같죠, 얘가 1, 2, 3, 4, 5의 쌍봉이잖아요, 이거. 큰 것이 중방이잖아요. 똑같잖아요, 매도 기법이요. 똑같아요, 얘가. 여기서 60선 쌍봉 매도. 여기 M파동, 여기 매도. 우리 반장님 기억날 겁니다. 이때 방송사고 날 뻔했잖아요. 제가 그 가슴이 뭉클해갖고, 이거 일반들 때리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할까, 이거. 진짜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1, 2, 3, 4, 5니까 여기서 주식도 사야 되고 제가 부동산도 바닥입니다 했던 것이 2019년도잖아요. 이때 제 2019년도에, 그래서 이때 정확하게 2019년도 6월 달에 제가 제 아는 지인, 마영소에다가 집 하나 잡아드렸어요. 팩트입니다. 회원님들 제 말 믿으시죠? 팩트입니다, 이거. 여기 우리 반장님 있지만, 마영소 하나 잡으시면서 잡아드렸다니까. 날라갔잖아요, 이때. 주가의 바닥이 주식의 바닥이고 주가의 꼭지가 주가의 꼭지가 부동산 꼭지입니다. 결론. 일단 얘는 올라갈 때는 매도를 줄여놔야 됩니다. 올라갈 때마다. 그 얘는 내려갈 때 다시 또 잡아줘야 됩니다. 얘는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 다시 잡아줘야 됩니다. 하단은. 싸게 살 수 있는 저런 얘기가 또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빠진다는 게 아니라 여기 안 깰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안 깰 때도 얘가 턴할 때 또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좀 때려야 되고 내려서는 다시 잡아야 됩니다. 얘 그리고 그냥 훅 안 빠져요.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지 마시오. 뭐 내일서부터 폭나고 이자랄 아니에요. 왜? 미국이 아직 견조하다니까요. 미국이 견조해요. 얘 이거. 이거 미국이 내일서부터 얘가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4천선 위에, 4천선 아래는 좀 거시기해요. 4천선 위에 올라가서 풀었을 때는
올라갈 때마다 위에서 뭐 번개가 쌍목이라든지 뭐가 나오면 그때 여러분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오늘이 화요일이죠. 목요일날 매도기법 들으시는 분들. 그죠? 이거 부위원 매도 기억나시죠? 매도 들으신 분들, 이거. 부위원 매도에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부위원 매도. 저희도 뭐 가꾼 종목을 종목이 많아갖고 이걸 다 일일이 제가 뭐 매도다 뭐다 못 해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공부시켜드리면서 그런 얘기했죠. 그럼 제가 일일이 다 못할 때가 있으니 얘는 보시고 얘가 부위험이고 뭐고 그러면 알아서 좀 줄이십시오 하잖아요. 그냥 전체로 3분의 이상은 줄이십시오라고 하고 맞습니까? 내 자산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여러분들 어디 외국 나갈 때 달러 대신 주는 거 아니고 여러분 자녀분들 교육시킬 때 달러 보내야 될 때 나라에서 달러 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 걸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홍보를 하나도 못했네요. 자, 홍보는 제가 이건 의무니까 요거 제목을 가지면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파동입니다. 얘가 1, 2, 3, 4, 5입니다. 근데 60이 중반입니다. 얘는 더 올라가더라도 얘는 줄여야 됩니다. 기본 3분의 1은 기본이고요. 2분의 1까지는 선택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힌트를 보니까 아까 제가 웬만한 뭐 힌트 주식 비중이 얼마다 얘기하는데 전 힌트 주식 비중이 50%더라고요. 보니까. 최소한 30% 이상은 현금을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얘가 끝났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 왜? 얘는 최소한 미니멈 60일선 파동을 다음에 우리는 도망가더라도 이 60일 파동을 먹고 도망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 공약주. 이건 12월 말 공약주잖아요. 여기 이렇게 펼쳐보시면 우리가 이번 달에 월말 공약주는 100% 전부 다 성공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자, 이거는 여기서는 얘를 쓰지 않으니까 얘가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그죠? 회원님들 맞죠? 요번에 월말 공약주 이거 100% 다 성공, 여기 있네요. 이건가? 이거네요. 이거 다 성공했잖아요. 이거 100% 다 이거. 무조건 얘는 내가 매월 2% 이상씩만 내가 수익을 올리면 곱하기 12이면 얘는 24%. 워렌 버핏 레코드가 연간 24%. 워렌 버핏 수익률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원유 월등스 이번에 엄청나게 더군다나 올라갔죠. 얘들이요. 5월 성공입니다. 얘들이 성공 안 해도요. 한 20개 나가면 최소한 17개, 18개 정도는 항상 올라갑니다. 얘는 상계철에서도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건 몇 개입니까? 19개 중에 17개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다 성공하면 돼. 이렇게. 월말 공약준 요번에 베팅을 해볼 만하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얘가 내려가더라도요. 얘 내려가더라도요. 이렇게 안 빠집니다. 수익 어떻게 빠지는데? 내려갔다가 5가 하방으로 들어다 빠지죠. 회원님들? 이게 주가들을 모르면 이런 걸 못하는 겁니다. 이게 빠져도요.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방으로 빠져도 됩니다. 이게 올라가니까 월말 연말 공약주로 됩니다.所以 연말 공약주는 뭔데요? 요번 달에 월봉이 외봉인 거. 자, 이래서 잠깐 얘를 한다면 얘가 월말 공약주가 이미 얘가 여기 보면요. 월 주도주 말고 월말 어디쯤 있나? 월말 공약주, 종가 공약주 여기 보시면 월말 공약주가 있어요. 자동으로. 공식은 월말 공약주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제가 얘가 조심할 때 여러분 월말 공약주는 제가 까먹어도 112는 꼭 사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맞습니까, 회원님들? 저희가 가꾼 종목이고 얘가 꼭 사세요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게 112가. 왜 얘가 내려갈 때만 해도 얘가 이게 여기까지 외봉이었잖아. 이게. 공식이 뭔지 아시겠죠? 얘가 여기서 적산명인데 아니 요놈이 내려가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맞아요, 회원님들. 이렇게 내려갈 때 요놈이 지가 있으면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월봉상 외봉인 종목은 연말 공약주로 꼭 쏘십시오. 접수. 수재님, 아니 연초에 강한 걸 쏘라면요. 그건 2026년도 주도주. 안 헷갈리죠? 구별되나요? 2026년도 주도주는 연초에 강한 종목을 보고 있다가 걔를 내한테 쏠 것이고 그거 말고 연말 공약주는 얘가 월봉상 외봉인 종목을 갖다 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내가 혼자 사기 힘들다. 이거 하나 더 얘기하면 요번 주에 그 토요일 날 강의하죠. 요거 종합 받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고 있고요. 요거 이미 여기 초보만 이거 했었죠. 그다음 오늘 상품은 얘가 모바일입니다. 모바일은 어떤 상품이냐면은
모바일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원래 이게 한 달짜리를 10일을 더 드립니다. 10일을 더 드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미국 시장 같이 드리는데 원래 정가가 107만 원인가 봅니다. 22만 원, 168에 4354 이로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연구소에 있는데 어떤 여성 투자자분이 전화 오셨어요. 수님 저 10일 남아있는데 이거 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얘가 10일이 남았던 뭐가 남았던 그럼 요 10일 뒤에 요 40일 같이 붙어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거 부담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상품 많아서 너무 헷갈립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상품 많지 않습니다. 딱 두 개 있습니다. 이건 모바일 회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초 저희가 1년에 제일 쌉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66만 원이잖아요. 제일 싸게 하는 게 1년짜리인데 그건 연초에 1년짜리 회원을 모집하고 그건 보통 오전에 마감됩니다. 저희가 기본이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몇 명을 배정할지 모르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200명 하면 원에 끊어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잖아요. 이거 저희 회원만 갖고도 200명 그냥 마감합니다. 이미 작년에 엔비디아, 올해는 저희 회원들 빨란티야. 종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공개적으로 전반기에는 하나오션,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로보티즈 대박 줬잖아요. 이건 오전에 끝납니다. 미리 예고 말씀드립니다. 요건 모바일, 요건 컴퓨터, 요 두 가지 원이 있으니까 내가 편한 상품에 비중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외부에 다녀오느라고 차가 엄청나게 막혀서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는데 열심히 들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유튜브 열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